요즘은 거의 모든 대부분의 사람들이 항상 지쳐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리 잠을 많이 자고 카페인을 많이 섭취해도 항상 피곤합니다. 이 영상에서 소개할 5가지 에너지 소모 요인만 제거해도 훨씬 더 상쾌하고 의욕적이며 활기찬 기분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는 비논리적인 행동은 카페인과 같은 각성제와 관련이 있습니다. 커피를 많이 마시면 더 각성되고 피로를 덜 느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단기적으로는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지속적인 피로의 주요 원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카페인은 신경 전달 물질인 아데노신을 억제하기 때문입니다. 아데노신은 아데노신 수용체에 결합하여 뇌를 진정시키고 졸음을 유발합니다. 커피는 이를 차단하여 각성을 유도합니다. 에너지 드링크에 들어있는 다량의 커피를 일상적으로 마시면 우리 몸은 실제로 고카페인 에너지 드링크에 적응하게 됩니다. 그 결과 신체는 더 많은 아데노신을 생성하여 카페인의 이점을 점진적으로 감소시키는 방식으로 반응합니다. 또한 카페인의 각성 효과가 사라지면 이 여분의 아데노신은 리바운드라고 하는 엄청난 충돌을 일으킵니다. 따라서 커피를 너무 많이 섭취하면 커피의 효율성이 떨어지고 수면을 유도하는 뇌의 신경 전달 물질이 증가하여 과도한 피로와 피로를 유발합니다. 이로 인해 더 피곤해지고 아데노신이 더 많이 분비되어 커피를 더 많이 섭취하는 악순환이 시작됩니다. 또한 카페인 함량이 높은 식단은 매일 밤 수면의 양과 질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규칙적인 수면 각성 주기를 방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주기에서 벗어나려면 카페인 섭취량을 하루에 커피 3잔에서 4잔 이하로 서서히 줄여야 합니다. 또한 늦은 오후나 저녁에는 커피 섭취를 자제하는 것이 좋습니다. 미국 식품의약국 보고서에 따르면 하루 400mg의 카페인을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커피 섭취량을 줄이면 커피 대신 에너지를 보충할 수 있는 다른 음식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식단이 조기 피로의 주요 원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평균적인 식단에서 과도한 양의 칼로리를 섭취하지만 그 여분의 칼로리에는 영양소가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결국 이는 식단 결핍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러한 좋지 않은 식단에는 일반적으로 헤모글로빈 합성에 필요한 미네랄인 철분이 부족합니다. 헤모글로빈은 혈액을 통해 산소를 운반하는 역할을 하는 단백질입니다. 우리 몸은 산소를 연료로 사용하기 때문에 육류, 콩, 잎이채소 등의 식품에 함유된 철분이 부족한 식단을 섭취하면 극심한 피로감을 느끼게 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살코기와 잎이 많은 채소에 함유된 비타민 B6, B1, B2, 폴리비타민이 평소에 먹는 일반적인 식단에서는 부족한 상태입니다. 이러한 비타민이 부족하면 정신적 혼란, 무기력증, 피로감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예는 오메가3 지방산입니다. 좋지 않은 식단에는 오메가6가 과다하고 오메가3는 부족하여 염증과 피로를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오메가3 지방산은 호두와 지방이 많은 해산물에 많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대체로 가공식품과 정제 탄수화물을 피하고 다양한 과일, 채소, 저지방, 단백질과 같은 영양이 풍부한 식품을 섭취하는 것만으로도 필요한 모든 영양소를 충분히 섭취할 수 있습니다. 에너지 수준에 미치는 음식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가공된 저질 식품을 섭취하면 비타민과 미네랄 외에 분해와 소화에 더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므로 나중에 더 피곤하고 지친 기분이 들게 됩니다. 비타민과 관련하여 햇빛 노출이 충분하지 않으면 지속적으로 피곤할 수 있습니다. 특히 식단에도 비타민 D가 부족한 경우 햇빛 노출이 부족하면 비타민 D의 결핍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비타민 D가 충분하지 않으면 에너지 수준, 면역 체계 및 테스토스테론 수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햇빛에 충분히 노출되지 않으면 신체의 일주기 리듬 또는 내부 시계도 교란될 수 있습니다. 햇볕을 충분히 쬐지 못하면 평소보다 더 피곤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햇빛은 비타민 D를 공급할 뿐만 아니라 수면과 각성 패턴을 조절하는 호르몬인 멜라토닌의 생성을 조절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전문가들은 적절한 수준의 비타민 D를 유지하기 위해 적어도 일주일에 2번 직사광선을 10에서 30분 정도 쬐는 것을 권장합니다. 하지만 매우 추운 기후에 거주하는 경우 멜라토닌과 비타민 D 약을 복용하는 것도 활력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의 피로를 유발하는 또 다른 문제는 운동을 거의 하지 않거나 전혀 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다는 점입니다. 운동은 처음에는 지치게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더 많은 에너지를 제공합니다. 이것이 바로 인생의 위대한 역설 중 하나입니다. 반면에 비활동은 지속적인 피로의 직접적인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근력 운동과 유산소 운동은 모두 심장을 강화하고 에너지 수준을 높이며
엔도르핀이라는 기분 좋은 호르몬을 분비하여 기분을 좋게 해줍니다. 하지만 운동을 하지 않으면 근육이 손실되어 특히 나이가 들수록 몸이 약해집니다. 또한 혈액순환이 감소하여 그 자체로도 무기력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오래 앉아있으면 신진대사가 느려지고 신체가 저장된 에너지를 사용하는 능력이 저하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안타깝게도 운동에 대한 동기부여는 경사면을 굴러내려가는 눈덩이와 비슷합니다. 눈이 더 많이 쌓이고 눈덩이가 더 멀리 이동할수록 눈덩이는 더 커집니다. 따라서 현재 비활동적인 생활 방식에 갇혀 있다면 매일 30분씩 걷는 것부터 시작해 보세요. 그런 다음 집에서 맨몸 스쿼트, 런지, 무릎 푸시업과 같은 간단한 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일주일에 3일만 가볍게 운동해도 에너지 레벨에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수면입니다. 우리 대부분은 수면이 에너지 수준을 유지하는 데 얼마나 중요한지 알고 있지만 대부분 충분한 수면을 취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 결과만으로도 에너지 레벨에 매우 큰 타격을 줄 수 있습니다. 수면 부족이 피로감, 피곤함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수많은 연구가 진행되었습니다. 수면연구협회의 한 실험에서 피험자들은 밤새도록 잠을 전혀 자지 못했습니다. 그 결과 예상했던 대로 피곤함과 피로감이 눈에 띄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참가자들은 또한 불안감이 더 커지고 탈수축을 경험했다고 말했습니다. 인지 능력과 반응 시간 모두 분명히 감소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대부분의 참가자는 밤새도록 잠을 자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많은 연구에 따르면 밤을 충분히 잔 후 단 몇 시간이라도 수면이 부족하면 감정 조절에 장애가 생기고 피로와 무기력증을 유발할 수 있다고 합니다. 미국 수면의학 아카데미에서 항상 수면 부족에 대해 이야기하는 이유도 바로 이 때문입니다. 수면의 질 또한 매우 중요합니다. 수면의 질을 높이려면 매일 같은 시간에 잠자리에 들고 일어나는 규칙적인 수면 스케줄을 지키세요. 잠자리에 들기 전 화면과 블루라이트 사용 시간을 제한하고 침실을 차갑고 조용하고 어둡게 하는 것도 쾌적한 수면 환경을 조성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지속적인 피로감의 원인이 될 수 있는 건강 문제가 있다면 반드시 의사의 진찰을 받아야 합니다. 다음은 피로를 느낄 수 있는 주요 원인 5가지 이유입니다. 예를 들어 감기나 세균 또는 바이러스 감염과 같은 만성 질환을 확인하기 위해 혈액 검사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단핵구 질환, 갑상선 기능 저하증, 자가 면역 질환, 당뇨병, 알레르기 등 치명적인 질환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의사를 만나 각각에 대해 필요한 치료를 받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일입니다. 따라서 운동을 하고 건강한 식단을 섭취하고 커피를 남용하지 않고 충분한 수면을 취했더라도 2주 이상 피로가 지속된다면 반드시 의사의 진찰을 받아야 합니다. 이것으로 여러분들이 매일 겪는 피곤함을 완전히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 모두에게 도움이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제 채널을 꼭 구독해주세요. 감사합니다.